트레이더들은 이걸 하면 훨씬 더 한참 높은 트레이더가 난 된다고 생각해. 단순 기술적 분석뿐 아니라 안녕하세요. 맞니? 오늘은 무슨 차례죠? 오늘은 제가 주식을 하는데 여기저기 계속 다 돌아다니니까 형이 자기 분야에 맞는 산업군을 정해야 된다. 거기 안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왜 콩파다에 업로드한 거 있잖아. 그때 이제 직장인 이제 투자 성장기라고 해가지고 모니카는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드라마 산업, 카메라 기술, 음향 기술 하는 회사들을 이제 같이 분석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시간이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지. 잘 관심 있는 그런 쪽을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돈이야 뭐 어차피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지만 배우는 게 있잖아. 너한테도 필요할 것 같고 주린이한테는 많은 부분이 필수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 산업이 너무 많고 주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기가 중요하다. 노트북 뒤에 재밌는 거 붙여놓으셨네. We are all investors라고 우리 카페 이름 우리 모두 투자다. 오모투 카페 많이 가입하세요. 오늘 내용도 사실 그 Y라는 내용에 되게 맞죠. We are all investors라는 게 주식에도 투자하지만 우리가 삶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 직업 분야에서도 이제 공부할 때 투자다. 시간 그리고 돈 어디에 쓰는지는 항상 중요한 거니까. 자기 분야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직업 분야로 이제 종사하는 분야 혹은 이제 관심 분야 그리고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분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 분야에 맞는 산업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아는 업종에 우리가 투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거래에서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지. 일단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산업 내에서 이제 기업과 산업 동향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정보에 입각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매수 기회를 이제 포착할 수 있는 실마리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 확실히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는 있으니까. 그치. 오히려 이제 자기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감이 있어서 노이즈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주식을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모든 걸 내가 분석해서 주면은 고기를 그냥 잡아다 네 입에 넣어주는 거잖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 분야 혹은 자기가 투자를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이제 산업에 대한 우리가 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갖게 되면은 투자 결정할 때 이제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지. 이건 투자 전략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해. 정보에 대한 이제 빠른 접근 그런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을 하려고 해도 아는 범위 내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깊은 정보로 핵심만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도 더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요즘 챗GPT도 시장이 대세지만은 질문을 못하는 사람은 챗GPT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자기 경험이나 이제 지식이 있는 쪽으로 이제 파악해 나가면서 투자도 하고 산업 뉴스 그리고 산업 동향 데이터들 이제 그런 것들의 전문성을 갖추게 도와준다는 거지.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어렵거든. 왜냐면 모르는 분야를 하나 이게 공부한다는 건 생각보다 전공자 수준의 공부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뭔 말인지 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말이 너무 많고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리고 투자 공부라는 게 그걸 한다 그래서 반드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 이 투자 공부가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할 거면 자기 직업 영역에서 하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투자할 때. 그리고 자기 커리어를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 커리어를 내가 어디로 쌓을지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잖아. 자기 시간과 이제 어쨌든 뭘 배우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 또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투자의 기본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 자기 분야를 좁힌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투자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즐겁게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너가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해 혹은 뭐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 그 분야에서 투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조금 더 깊이 계속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즐겁거든. 자기 분야를 안다는 건 이제 타이밍, 그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말이죠? 타이밍이 전부잖아. 업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이제 트렌드.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 뭐 GTA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자기 분야에 안다는 거는 GTA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고 거기서 이제 트렌드를 알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기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옛날에 우리가 유명한 주식 짤 중에 소녀시대가 좋아서 SM 주식을 샀습니다. 수익률을 몇백 프로인가 몇천 프로인가 막 그게 나온 게 있어. 그것도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메소드 투자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매수도 투자를 하고 있어. 나도 그렇고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주식을 많이 다루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매수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더 인지하고 투자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 훨씬 더 폭발적으로 투자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 분야가 아닌 산업군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위험 요소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나 이제 전문성이 우리가 없는 상태라고 해보자.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르는 상태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히려 되고, 모르는데 투자했는데 근데도 투자는 5대 확률이니까 수익을 줘. 이러면 이제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거야. 더 모르는 대로 가야겠다. 오히려 이제 더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막 보장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이 무섭다는 게 이런 말이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에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성적인 분석보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잦은 거래로 그게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수수료 내다가 세금 내다가 계좌 깡통 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스트레스는 또 그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또 커져. 돈을 잃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데 이제 자신감을 잃는 건 되게 큰 문제가 되거든. 불안한 마음 상태 이 자체는 투자를 떠나서 인생 우리 전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투자할 때도 돈을 많이 잃는 날에는 사람들한테 되게 예민하게 굴거나 애초에 사람을 안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모두가 대부분 그렇단 말이야. 자기가 투자로 많은 돈을 모아놨는데 이제 뭐 퇴직금이라고 해서 받아서 몰래 와이프 몰래 투자했어. 근데 이게 돈을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났어. 그럼 그날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그 귀신같이 눈치챈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얘기 못해. 얼굴에 티가 나고 뭘 숨기는 듯한 이제 그게 계속 나타난단 말이야. 그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비하인드 스토리지. 누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손실 엄청 크게 본 뒤에 나 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큰 거 바라지 않고 나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맞아. 블라인드에 찾으면 나올 수도 있어. 어느 순간에 인생이 파탄 난다는 거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제 투자한다는 거는 인생 전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르는 산업에 투자한다? 이것도 이제 시간과 돈을 굉장히 낭비하는 행위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산업에 투자했는데 우리가 수익이 난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시간, 돈, 장기적으로 굉장히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 조심하는 게 나는 제일 큰 것 같아. 갑자기 드는 생각에, 형도 결국은 진짜 자기 분야 투자하긴 했네요. 물론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투자가 잘 안 됐으면 카센터 관련 있었잖아요. 맞아. 결국 그 분야가 자동차가 될 것도 맞았고. 그래서 실제로 제 관심 분야? 이게 대부분 정해져 있어.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좀 이거 대단하게 뭐 엄청 고민해보고 그럴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삶에 다 정해져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시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거. 그걸 그냥 투자하고 공부하면 돼. 만약에 자기 분야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산업군이면 좀 약간 투자하기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근데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자기 분야를 파악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 주식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섹터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 그렇죠.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이제 대안으로 조언해보자면, 강력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 뭐 혁신적인 이제 제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했던 이제 회사들, 1차적으로 산업 전반을 뒤지면은 무조건 산업마다 하나씩 있거든. 업종마다 하나씩 있고, 그 회사들을 투자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너가 패션을 좋아하잖아. 그렇죠. 국내에선 투자할 데가 별로 없잖아. 근데 그 시장 안에서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있는 회사다. 그럼 LVMH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공부할 때 반드시 투자가 배제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찾으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반드시 망가졌다 뭐 어쩐다 이런 핑계 대면서 안 할 게 아니라 모든 업종마다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배당주를 찾는 것도 자기 분야에서 이제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긴 하거든. 뭐 하락하는 산업이다 이제 업종에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배당을 지급해주는 주식은 꾸준한 우리한테 부수입을 준단 말이야. 공부하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자본 손실, 돈 잃는 거, 이걸 조금 막아줘. 어쨌든 투자하면서 학원비 내야 될 거 아니야. 동네 피아노 학원 가도 돈 내야 되는데 여기서 돈 내야지. 여기 돈이 많이 있는 게 또 품위를 유지하는 거라고. 그치. 돈만큼 많이 일어나야지. 그 품위의 결정적인 요인이, 커뮤니티 가면은 내 품위를 알 수 있어. 내 품위의 등급을 알 수가 있지. 우리 카페 가서 손실의 방에 올리면은 품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품위 점수 나오나요? 품위 점수 나옵니다. 제가 매겨드립니다. 가짜 계좌 올린 애들 감옥 제가 보낼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자본 손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조금 이런 방안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공부하는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벌써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근데 그거 어려워. 그치. 당연히 어렵지. 하나의 업종을 자기 분야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 다음에서야 이제 전망이 밝은 쪽으로 학습을 확장해 나가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태로는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나는 이 습관을 몸에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자기 분야의 산업군과 관련된 연결 산업군들도 다 같이 공부해야 돼?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자기 이제 분야 산업군들을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관련 산업을 이해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환율, 뭐 철강 가격, 배터리, 뭐 알루미늄 같은 외부 요인들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기업 영업이익에 직결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 과정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훨씬 이해 폭이 넓어져. 트레이딩 할 때도 정보에 입각한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이거는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은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트레이더들은 이걸 하면 훨씬 더 한참 높은 트레이더가 난 된다고 생각해. 단순 기술적 분석뿐 아니라 이 기본적 분석을 훨씬 더 정교하게 해나갈 때 트레이딩의 기회가 많아지고 이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럼 형은 형 분야인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를 거래하면서 어떤 이점을 누렸어? 자동차 안에서도 사실 헤아릴 수 없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타나고 굉장히 혼선을 준단 말이야. 근데 유난히 한 분야로 이제 고정하게 되면 종목과 궁합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 그래서 그 종목을 찾으면 이제 그 주식만 이제 평생 거래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게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치, 나는 주식 초창기에는 LG전자랑 현대차 진짜 많이 거래했어. 그 두 개만 계속 레버리지를 했으면서 진짜 죽어라 팼지. 진짜 담배 다 빠질 때까지 팼던 시절이 있었고,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이제 주식들을 거래하긴 했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이건 내 종목이다, 내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궁합이 맞는다, 이걸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말 설명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 주식이랑 나랑 뭔가 궁합이 맞아, 이런 것들이 진짜 있어. 근데 LG화학,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이런 건 나랑 안 맞고, 어쨌거나 하나의 업종으로 가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랑 궁합이 맞는 종목을 산업 안에서도 업종 안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럼 시장 환경이 이제 힘들어져도 그 주식이랑 계속 치고 박으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 특히 박스권 장세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하락 장세에서도 유리하고, 어떤 장세를 안 타고도 그 종목이랑 궁합이 맞는 걸 찾아내면은 굉장히 좋은 시장 변동성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변동성이 죽어도 그 안에서 궁합이 맞기 때문에 템포를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지. 잘 생각을 정리해서 종목과 이제 궁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 나도 얘기하다가 떠올랐는데 되게 재미있는 개념인 것 같아.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마켓 위저드에도 나오고 좋은 책들에서 항상 나오는 개념이거든. 근데 어느 책에도 이걸 잘 설명해주는 책이 없긴 해.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직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맞아. 약간 직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투자 거의 직감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종목과의 궁합을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다. 연구를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아. 주식 공학 보는 데 없나? 우리가 하나 차리자. 네이버 카페 게시판 하나 만들자. 공론바드립니다. 여러분과 어울리는 주식. 이거 내가 볼 때는 진짜 센세이션을. 정훈이 한번 불러야겠는데. 정훈이가 주식 잘해. 내 사주 봐준 컨텐츠 있잖아.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했잖아 그때. 맞아. 자기랑 맞는 주식이 있다 그랬어. 아니, 그분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 그런 얘기 해줬어. 사주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약간 뭐 비중도 맞아. 늘리고 이렇게 줄인다고. 나중에 우리 커뮤니티 행사하면은 정훈이한테 한번 부탁해야겠다. 아,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자기 내 분야에 맞는 상업군을 조사했는데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해? 요거는 사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 종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이게 관심 종목 관리법인가요? 이 관종 정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주식에서 큰 파트야. 관종 정리라고 해요. 구글에 쳐봐. 구글에 치면 관종 정리법 이것만 해도 수십 페이지 나온다. 관심 종목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수익에 도움이. 아니, 그런 건 없어. 거짓말 있잖아. 있잖아.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줄게요. 있잖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도움은 돼요. 이게 보장하진 않지만. 도움은 돼? 무기 1강 정도? 1강 정도까지는 아니고 0.5강? 0.5강 정도. 0.5강이라도 모아야지. 강화시. 그치, 이건 0.5강, 0.25강 이런 거 모아가지고 정말 한 발짝씩 겨우 내딛는 게 투자 공부 때문에 얼마나 세상 좋아졌어. 내가 대신해주잖아. 나 혼자 했다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게 봤으면 공유 많이 하시고요. 아, 저 공유 무세. 카페 와서 많이 활동하세요. 공짜 아닙니다. 난 공짜 제일 싫어하거든. 아, 진짜. 돈 내세요. 빠이. 빠이빠이. 안녕.